행정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행정사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우입니다. 25년 대비 우리 행정사 수험생들이 우리 해커스 행정사학원에서 이제 커리큘럼이죠. 이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행정학을 강의한 지가 한 20년이 약간 넘습니다. 이제 주로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고, 우리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주로 강의를 했었죠. 그리고, 이 행정사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강의를 좀 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2013년도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 키워드로 살펴보는 이제 행정학 송상우입니다. 이제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 핵심 포인트예요. 출제 핵심 포인트가 이제 가장 큰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효율적인 학습량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가장 비용이 적으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컨대 행정사 행정학에서 100점을 맞으면 그건 효율적이진 않아요. 좀 이따 커리큘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량이고, 그러면 이런 출제 포인트에 맞게끔 효율적인 학습량을 순환 반복해요. 행정학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용어가 낯선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과학의 용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해보지 않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환 반복을 통해서 이것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의 체조가 되기 위해서 방대한 범위를 압축하는 거고, 기본적인 것은 기출문제에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가 2013년도에 시험을 시작해서 24년까지 이제 기출문제가 있죠. 이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출제 어떤 경향을 찾아내는 거고, 그 출제 핵심 포인트에 맞게끔 이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험생 중에 이제 합격 후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에 나올 출제 포인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행정학 어떻게 출제됐고 25년도에는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요? 그러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는 어떻게 출제되었고 25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출제될까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2013년부터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2013년도의 그 문제 자체가 어떤 문제도 시험이 진행되면서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난이도가 높아가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출제 비중을 한번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출제 비중을 보시면 여기 좀 볼게요. 이제 행정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총설이 있어요. 총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학이 있고, 조직론이 있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그 다음에 환류론 및 전자정보론,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론이 있어요. 우리 행정사에서 이 면적의 크기, 이 동글뱅이 원의 면적의 크기가 출제 비중이에요. 그러면 총설이 가장 자주 나와요. 행정학 총설이 가장 많은 이제 출제의 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론입니다. 근데 우리 행정사 행정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방행정은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학의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행정사 시험에서는 이 지방행정이 아주 높습니다. 출제 비중이. 그러니까 이 조직론 파트, 행정학 총설 파트, 지방행정론 파트가 3대 핵심 비중을 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한류론 및 전자정보론, 정책학 파트가 이제 좀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낮다는 것은 이 세 영역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사회학으로서 이제 행정학이죠. 우리 행정사를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했던 그 부동산 학개론이 있죠. 그 부동산 학개론이 종합사회학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처럼 행정학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범위한 종합사회학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경영 또는 뭐한다 정치학 또는 사회학,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마다 법조문이 또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 여러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할 거냐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가 뭐다?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학습 전략입니다. 첫째,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인데 2013년부터 24년까지의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사는 원래 20문제를 봤어요.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20문제로 보다가 행정사 시험에서 이제 25문제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문제로 봤던 초창기 시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문제로 보는 이제 중반부 이후부터 24년까지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분석은 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행정학의 핵심 포인트만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방대하죠. 종합사회학의 성격이 있는 것은 원래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것을 핵심 포인트만 가지고 정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기출문제만 다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하거나 최근에 중요시되는 이론은 또 새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플러스해서 예상문제의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또 학습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핵심은 여기까지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중급 난이도까지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사, 행정학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음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에 이제 2013년부터 24년까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난이도의 문제가 이 초급 난이도죠. 굉장히 난이도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외로 쉬운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이쪽의 문제도 일부가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40점 꽈락을 면해야 되는 거고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학은 뭐냐면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 영역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두 영역을 공부하는데 시간에 2배 이상이 들어요. 2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50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쪽에서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잘못하면 꽈락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목표가 여기예요. 목표가 80점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80점을 한다는 말은 최악의 경우도 60점은 나올 수 있어요. 6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컨셉으로서 1년간 커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얘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이쪽에 좀 어렵겠죠. 요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 중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단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간에 해야 돼요. 행정학도. 그러면 이쪽에서 좀 실수하고 오케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60점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60점.
그러니까 60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점을 목표로 하되 60점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둡니다. 물론 다른 1차 과목에서 강점이 있는 사람은 행정학은 명가락만 하면 된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운이 좋으면 명가락 해요. 운이 좋아서 몇 문제 찍어서 맞았으면 60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지선다예요. 찍었을 때 확률이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초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죠. 문제입니다. 기초 예상 문제와 이론 내용의 이제 순환 반복을 하거든요. 왜? 반드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가지고 반복을 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시간을. 이론을 먼저 한 다음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A와 A가 연계되는 수업이 아니면 사회과학에, 여러분 행정학을 이제 배우게 되시면 사회과학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은 아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수업 진행 자체가 A와 A를 연계한 수업을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다음 문제풀이 과정에서 얘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론을 이걸 순환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과학은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중요한데 여기에 읽고 쓰고 애우자는 표현이 들어있지 이해하자는 표현은 없어요.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출제 포인트에 맞게끔 읽고 쓰고 애움으로써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표로 하는 점수를 행정학에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봅시다. 그러면 행정학 80점이죠? 합격을 이끌 송상호 행정학의 합격 커리큘럼입니다. 생기초가 9월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로서 제공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생기초입니다. 네, 철저하게 생기초부터 기출을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철저하게 몇 년도 출제됐다. 이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12월에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 이론 수업이 진행되고 요약 강의 및 문제풀이인데 요약 강의가 이제 25년 1, 2월이 되겠죠. 25년 1, 2월이 되고 25년 이제 3, 4월이 되면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그다음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는 이제 실전 동영이 있고 이제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특강이라는 게 찍기죠. 찍기. 오케이. 찍기입니다. 근데 이런 커리를 통해서 우리가 80점을 목표로 하고 이 과정을 좀만 성실하게 이수해 주시면 80점을 맞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인데 70점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직장을 병행하거나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60점은 반드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 그러니까 수업 진행이 하방 경직성에 초점을 둔 거예요. 상방을 뚫고 가는 수업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실수하더라도 60점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여기를 우리가 소원가에서 하는 말이죠. 하방 경직성을 추구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하방.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경직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때 마지노선마다 60점. 마지노선이 60점. 그래서 철저하게 수업은 이 커리를 통해서도 생기초부터 시작해서 파이널까지 모든 수업의 초점은 60점이 무너지지 않은 하방 경직성에 둔 수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 방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겁니다. 방금까지 설명했던 건데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고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에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다는 말은 안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생기초 입문 과정에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